야사디오 동빙고 서빙고 야사디오 동빙고 서빙고 카메라 레디 레디 액션. 역사가 보이는 밤 야사디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빙수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적에 무더운 여름만 되면 어머니가 가끔 집에서 해주시던 옛날 팥빙수를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얼음을 갈고 연유랑 팥, 그리고 조금 사치스럽다면 과일 몇 개를 올려서 먹었던 그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여름만 되면 얼음 가게에서 얼음을 주문했을 때 오늘은 팥빙수를 먹겠구나 하면서 혼자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의 사연은 얼음과 관련된 사연이네요. 얼음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도착했을지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서울에서 얼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청취자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 곳곳에 얼음 가게가 있어 무더운 여름만 되면 곳곳에서 얼음 배달 주문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요새는 정수기다, 냉장고다 이렇게 밀리면서 가게가 많이 줄어들었고 얼음의 가격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얼음 가게는 나름 잘 나가는 업종이었습니다. 젊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60년대에 들어서야 길가나 가게에서 살 수 있게 된 게 바로 얼음이랍니다. 귀한 재료인 얼음에 대해서 몇 마디 적어보고자 사연 보냅니다. 얼음 가게.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얼음, 그것도 빨간 글씨로 이렇게 크게 써놓았던 가게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얼음을 조선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보관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던 시기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겨울에 얼음을 잘라 채취한 후 보관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채취한 얼음을 보관했던 창고가 동빙고, 서빙고 이렇게 있었죠. 이 얼음들은 모두 한겨울에 한강이 얼면 거기서 얼음을 떠다가 채취하는 것이죠. 여름 내내 보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동서빙고는 위치뿐만이 아니라 사용 목적도 달랐지요. 이 서빙고의 얼음은 문무백관,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 동빙고의 얼음은 국가 행사 시에 사용되었죠. 특히 서빙고의 얼음은 한여름 옥에 갇힌 죄인에게까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데요. 사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재밌는 사실은 이 얼음이 조선 왕들의 시신을 보존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왕릉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데 그동안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얼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겠네요. 보통 왕릉 제작에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까지 걸렸으니까 그러네요. 그동안 이 왕의 시신을 온전히 보존해야겠죠. 그래서 일종의 냉동 영안실을 만들었던 겁니다. 동빙고에서 꺼내온 얼음들을 바닥에 깔고 대나무 평상에 시신을 안치한 후 주변에 얼음을 빙 둘러싸 거의 이그루 수준인데요. 이렇게 보존을 한 겁니다. 특히 습기를 잡기 위해서 얼음 사이에 미역을 끼워두기도 했죠. 현재 동빙고, 서빙고는 터만 남아있으나 돌로 조성한 빙고는 석빙고라는 명칭으로 서울 외 지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얼음 저장고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얼음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귀했던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네네네네. 아이고, 사연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냉장고가 대중화되고 얼음에 접근이 쉬워졌죠. 참고로 저희 집은 냉장고에서
버튼만 누르면 얼음이 나옵니다. 네, 정말 편하더군요. 그래도 사연자님의 말씀처럼 별것 아닌 얼음이 예전에는 국가에서 주도해 채취하고 보관했던 귀한 물품이었음을 좀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보이는 밤 야사디오 최태성이었습니다.